Hi guys! 권호고입니다. 이 시기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바로 루머 중에서도 가장 꿀잼이라는 아이패드 프로 출시 루머. 지금까지 이제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 출시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약 15개월 정도의 규칙적인 텀을 두고 매번 아이패드 프로 출시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프로 라인업 출시가 있었던 게 2020년도 3월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아 거의 좀 확정적으로 되고 있는 출시 일정이 바로 애플의 상반기 이벤트 6월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이 순간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올 2021년도에 출시된 프로 라인업에는 애플이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없애버리고 가장 크고 비싼 애 12.9인치만 출시를 한다는 아주 흥미롭지만 굉장히 동시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애플 출시 관련해서 좀 빠르게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를 보게 되면 11인치 관련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요. 12.9인치만 굉장히 특정하게 여러 군데 업데이트가 된 상태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애플 유저들 사이에서 왜 11인치라는 멘션이 빠져 있는 거죠? 왜 12.9인치만 언급되고 있는 거야? 이런 의혹들이 생겨나면서 올해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 관련해서 오히려 애플의 11인치 중단설이 약간 어떤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쯤 되면 거의 확실해진 2021년 아이패드 프로 출시와 함께 이렇게 현재 다양하게 돌고 있는 루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12.9인치가 2021년 상반기에 먼저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 사이즈의 아이패드 프로가 따로 출시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한 게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면 11인치가 11.5인치 새 아이패드 프로 막 이런 정도의 새 변화를 통해서 현재 10.9인치의 아이패드 에어와 정말 확연한 차이가 나온다면 11인치, 12.9인치 이렇게 둘 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루머 수준으로는 굳이 이젠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을 이렇게 두 사이즈로 나눠서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또 이렇게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게 11인치가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그게 저는 아직도 여전히 믿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프로 라인업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바로 없애버린다고? 이런 마음이 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에어와 확연한 변화가 좀 생기면서 프로 11인치도 한 세대는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추측은 현재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11인치 중단설. 이렇게 2021년도부터는 11인치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12.9인치만 나온다?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인데 사실 이 소식이 시작된 거는 아마도 2020년도에 있었던 아이패드 에어 신제품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 새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웠던 업그레이드였잖아요. 비교적 좀 심심했던 아이패드 에어가 그동안 없었던 디자인적인 변화를 애플이 그냥 샥 해버렸고 심지어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후면 카메라만 제외하면은 디자인적으로 정말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제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10.9인치라는 그 사이즈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매력적인 변화는 딱히 없었던 이 비싼 2020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택하는 대신 성능 충분히 좋고 예쁜 데다가 또 비슷한 사이즈 프로처럼 정말 업데이트 되어버린 10.9인치 에어를 더 많이 선택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끝나누기 1티어인 애플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노력이 아이패드 에어에서 진짜 잘 드러나거든요. 어떻게든 프로를 프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2020년도 아이패드 에어 디자인을 싹 바꾸면서도 하단 홈 버튼을 제거했는데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를 굳이 넣지 않았고 상단 버튼을 굳이 업그레이드해서 터치 아이디를 유지했죠. 또 스피커 그릴은 4개인데 듀얼 스피커로 유지를 함으로써 쿼드 스피커인 프로 라인업과 어떻게든 차이를 둔 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 에어로 인해서 어중간한 모델이 되어버린 것 같은 11인치 프로를 없애버리고 프로 라인업에서는 유일한 옵션으로 큰 사이즈만 딱 남겨둔 채 12.9인치에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 신생 루머가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이더 카메라가 탑재됐지만 별다른 매력이 없는 2020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에서 11인치가 10.9인치 아이패드 에어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프로는 역시 프로다라는 거를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에라이 11인치 그냥 없애버려 그리고 12.9인치 딱 하나만 밀고 가는 방향으로 애플이 결정을 하던지 어느 방향이 되었든 간에 사실 이건 거의 집안 싸움인데 어느 쪽이든 엄청 재미있는 역대급 프로 라인업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신나고 설레는 추측을 하면서 저는 기대 중입니다.
첫 번째로 이쯤 되면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은 부분인데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첫 애플 제품이 될 수도 있는 아이패드 프로는 사실 원래부터도 워낙 디스플레이 퀄리티 컨트롤은 뭐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차세대 패널인 미니 LED를 조합하게 됐을 때 하드웨어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떤 새로운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저는 가장 기대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14X 칩셋입니다. M1 맥북하고 빅서가 보여준 어떤 맥의 미래는 유저들에게 익숙한 iOS 경험을 맥OS로 이식하는 거였고 이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익숙하고 직관적인 iOS에 딱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빠진 게 있는데 iOS, 아이패드 OS에서 전문가 수준의 생산성 경험은 현재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M1 발표 당시 맥이 iOS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아이패드 OS로도 맥의 주요 앱들이 이전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프로세서 맛집인 애플이 이번 신규 하드웨어와 함께 이런 변화들도 같이 공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은 5G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죠. 일단은 가장 큰 시장인 북미를 봐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5G 커버리지 안에 들어와도 밀리미터 웨이브 기반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서 진정한 5G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아이폰의 경우는 통신사들에게 떨어진 어떤 5G 가입자 확보라는 이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제 안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아이패드 프로가 얼마나 통신사 플랜으로 팔렸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고객인지에 따라서 이 5G 탑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통신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인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도 5G가 더 빠르다고 생각은 안 드는 거 보면 5G 아이패드 프로는 실익 측면에서 기대는 크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거 다 들어가면은 그냥 맥북 프로 사는 거랑 비슷한 가격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최근 M1을 통해서 iOS 앱들이 구동되는 건 확인이 됐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서 성능 대비 아쉬웠던 프로페셔널급의 앱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애플이 맥에 존재하는 뭐 팝컷이나 로직 프로, 엑스코드 이런 앱들을 아이패드 프로 버전으로 따로 소개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이식하는 걸 가능하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루마 퓨전 뭐 물론 엄청 좋은 앱이고 사용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인 연결성이 있어서 아이패드 프로에서 작업을 하다가도 바로 맥으로 옮겨가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팝컷 환경이 형성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은 엄청 빠르게 흘러가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고 기다려 봅시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Bye guys!